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7가지 습관. 네 번째 이야기는 오프라 윈프리의 초긍정 마인드 따라하기. 여러분들 모두 미국의 흑인 여성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알고 계시죠? 가난하고 뚱뚱했던 윈 여성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의 자전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녀의 어린 시절과 저의 어린 시절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참 많은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운명과 환경이 있습니다. 먼저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미국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했고, 우리 어린 시절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살았잖아요. 나는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냐고, 우리 부모님은 왜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았냐고요, 왜 필리핀으로 왔냐고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냐고요, 이런 원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계신가요? 부모 미리 정하고 국가 미리 정하고 나 어디 영국에서 살고 싶어, 그렇게 정해서 태어난 사람 없죠. 아무도 없어요. 누구는 태어났는데 한국이고, 누구는 태어났는데 미국이고, 누구는 아프리카고, 누구는 북한이에요. 우리가 타고나는 5가지 운명이 있는데, 첫 번째 국가, 두 번째 인종, 세 번째 부모, 네 번째 성별. 이 4가지는 확실하게 인정하시죠? 우리가 선택 없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5번째는 무엇일까요? 5번째는 이 강의 끝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운명과 존재에 대해서 한때 고민을 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어느 날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어요. 이런 쓸데없는 원망을 하며 시간을 허비할 거냐, 아니면 지금 나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을 거냐. 그래, 공부하자, 그냥 달리기나 하자, 책이나 읽자. 그것이 개털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어린 시절 가난은 선택이 없죠. 왜냐하면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는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마닐라에서 가장 상류층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학교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하고 우리 집은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본으로 가셔서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버셨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의 소원이 다들 자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오빠가 가장 명문 학교에 다니기를 바랬고, 또 훗날 명문대에 가기를 바라셨겠죠. 지금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금수저, 흙수저를 비교하며 가난한 현실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저의 짝이 필리핀 초대 여자 대통령 코라존 아키노의 딸인 크리스 아키노였어요. 지금 필리핀에서는 유명해요.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 아이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외교관, 사업가, 파일럿 아니면 대기업의 임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학교 가서 보고 비교하는 일상이 부유한 친구들의 삶이었겠죠. 어느 날 반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다녀왔는데, 그리고 나서 가난한 우리 집, 우리 동네에 다시 돌아와서 한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초대를 받아도 아예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들의 삶을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것을 또 깨달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참 애가 기특하게 많이도 깨달았어요. 엄마는 1년만 참고 기다리면 돌아오시겠다고 했지만 3년이 되고 7년이 되어도
돌아오실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 생각하면 하루하루의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잖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대학교도 가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데 정확하게 만 1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성인이 되고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 저의 환경에 대해서는 선택이 없었지만 제 마음에는 선택이 있었어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초긍정 마인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10년 후 미래,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뉴욕, 런던, 그리고 파리에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 힘든 시간을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물론 지금 나의 선택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명문대도 못 나오고 그리 똑똑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을지라도 자꾸 나보다 우월한 것 같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가정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초긍정은 그 마음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는 어떠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고의 흑인 여성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요약하면 그녀는 1954년 1월 25일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10살 위의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엄마의 남자친구와 친척 아저씨 등에게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으나 그녀의 아들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음을 맞았어요. 그리고 마약에 빠지는 듯 가난하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던 그녀는 신앙에 깊이 의지하며 재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리포터 겸 앵커로 방송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983년 시카고에서 가장 낮은 시청률을 보인 30분짜리 아침 토크쇼 AM 시카고의 진행을 맡은 지 한 달 만에 3류 토크쇼를 가장 인기 있는 쇼로 만들었어요. 이후 그 쇼는 10수년 동안 낮 시간 TV 토크쇼의 1위 자리를 지키며 세계 105개국에 방영이 되었고 하루 시청자만 700만 명이 넘는 오프라 윈프리 쇼가 되었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지독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100kg가 넘는 뚱뚱한 흑인 여성이었지만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이자 흑인 최초의 억만장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긍정과 희망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크쇼 진행자로 시작해서 현재는 잡지, 케이블 TV, 인터넷까지 거느린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입니다. 그녀는 85년부터 진행해오던 오프라 윈프리 쇼를 2011년에 과감하게 끝냅니다. 그리고 사업가로 새로운 변신을 합니다. 가난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 빈민을 위한 무료 임대주택에 살면서 그녀의 침실 벽에 비틀즈의 사진을 걸어두고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2010년 케네디 센터의 평생 공로상을 그녀의 우상이었던 폴 맥카트니와 함께 수상을 합니다. 그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를 보았다.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를 성공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윈프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의 습관 중에 13번째는 언제나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그런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현명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그것이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나는 가능성에 깃들어 산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무엇이든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반대로 항상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말과 행동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버트 머리스는 불건전한 언어의 몇 가지 증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증상 1. 거짓말을 한다. 증상 2. 분열을 일으킨다. 증상 3.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증상 4.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증상 5. 신뢰를 짓밟는다. 증상 6. 축복 대신 악담을 한다. 이렇게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같은 사소한 습관이 점점 나를 불행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행복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연설가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 행동의 95%는 습관이 낳은 결과이다. 이제 여러분들의 5번째 운명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해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소명을 찾으면 보람도 느끼고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긍정 마인드를 통하여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걸으며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은 걸으며 사색 즐기기였고, 두 번째 습관은 혈관 건강을 위한 공복 즐기기였고, 세 번째 습관은 일기 쓰기와 메모로 미래를 바꾼다였고, 네 번째는 오프라 윈프리의 초긍정 마인드 따라하기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